원주시 섬강의 문막교 근처. 무언가를 빠르게 조립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무인 비행 장치라 불리는 드론인데요. 하늘을 향해 발돋움하려는 힘찬 날갯짓이 시작된 순간 드론을 쫓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존재 팀인데요. 혹시 오늘의 주인공이신가요? 네, 저는 드론을 날리고 있는 하늘을 날고 싶은 남자 곽노훈입니다. 드론과 함께라면 드넓은 하늘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답니다. 여전히 내게는 모자라 날 보는 너의 그 눈빛이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알 수 없던 그때 언제나 세월은 그렇게 잦은 잊음을 만들지만 정들은 그대의 그늘을 떠남은 지금 얘긴걸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았지 이젠 후회하지만 그때 뒤늦은 말 그 고백을 등 뒤로 그대의 얼굴과 그대의 이름과 그대의 얘기와 지나간 내 정든 날 사랑은 그렇게 이뤄진 듯해도 이제와 남는 건 날 기다린 이별뿐 항상 고맙죠. 이렇게 하는구나. 잠깐만. 하늘을 날고 싶은 남자 곽노훈 씨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온 어느 날 원주 단계동의 한 길목에는 노훈 씨의 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드론에 관련돼 있는 뭐 교육이나 제가 좋아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도 하고 개발도 하고 시험 비행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자격증과 인증서들이 그가 걸어온 길을 말해주는 듯한데요. 우리나라의 그 한국무용 항공협회라는데 지금 이사 직분을 맡고 있고요. 또 지금 강원도 드론 스포츠협회에도 이사 직분을 맡고 있고 여러 두루두루 그렇습니다. 자신이 만든 RC카와 글라이더를 좋아했던 한 소녀는 하늘을 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답니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회도 놓치지 않았던 그는 국가대표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었는데요. 나는 거는 중력을 이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력을 사실 이겨야지만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오래전 얘기인데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 줄로 당겨서 올리는 글라이더였었는데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좀 신비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도. 직접 만드는 일에 몰두한 결과 슈팅카부터 와이어캠까지 흔히 볼 수 없는 제품들까지 개발해냈습니다. 현재의 자리에 있기까지는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버텨왔다는데요. 이걸 어떻게 배워야 될까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한강에서 한강 고수부지 옛날에 미사리 쪽이었던 것 같은데 모형 항공기를 날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둘기 완행 열차죠. 그런 완행 열차를 타고 새벽에 이제 주일날 학교 안 가는 날 서울 올라가서 버스를 타고 가서 보고 저녁에 마지막 완행 열차를 타고 내려오고 네. 어머니가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었죠.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자신만의 노하우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노훈 씨. 이 모든 걸 어떻게 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기초항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항공이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 종이 비행기 날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헬리콥터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어떨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 약간의 대응력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개발한 드론의 부족한 점을 수정하며 다른 시제품 또한 분해하고 다시 설계까지 한다는데요. 생각, 수정, 실행을 반복하고 또 반복한답니다. 유인 드론, 뭐 파브, PAV나 뭐 UAM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부족한 게 눈에 보일 때도 있고 아 이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이렇게 변형해서 설계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뭘 제작할 때 두려움은 항상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론을 만든다고 해서 모터를 4개를 달고 변속기를 달고 배터리를 단다 해서 드론이 날지는 않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심장부에 있는 뭐 플라이트 컨트롤러나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다면 절대로 제작하기는 힘들죠.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설계 도면부터 제작 과정까지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정보를 그야말로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는 노훈 씨. 혹시 아깝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을까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10개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10개를 줍니다. 그것이 누군가가 도면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할 게 더 많은데 뭐 제가 했던 거는 그냥 주면 되지 않나요? 저 실례지만 IQ가 어떻게 되세요? IQ. IQ. 측정해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여기서 잘못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노훈 씨. 그가 가장 좋아하는 항공기는 뭘까요? 사실은 고정익을 더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은 멀티콥터 드론들은 에너지가 있어서 프로펠러를 돌려서 상승을 하는 하늘을 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면 그냥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그 고정익기 항공기들은 에너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환경적인 기후의 요소나 조작법, 작동법에 따라서도 충분히 일정 시간을 비행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과학이냐 문화냐 뭐 이런 것처럼. 네. 사무실에 머물렀던 노훈 씨가 어딘가에 도착했습니다. 드론 개발 전문가들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연구소라는데요. 그 6명을 같이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100%다 오케이가 되지는 않았겠죠. 다들 좋아하는 분야기는 하거든요. 좋아하는 분야기는 한데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을 이렇게 세상에 알리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적은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연구소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R&D를 해서 세상에 우리 이러한 연구소에서 이러한 것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싶었고 그래 경기가 좀 쉬웠던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래도 완주는 다 하지 않았나요? 실험에서 그냥 난이도는 저렇게 가는 게 거기 뭐 이제 상의 어떤 뭐 목적보다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드론을 나눠주고 가르쳐주며 대회를 통해 상장도 수여하는 드론 날다 행사에 대해 논의 중인데요.
모두들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을까요? 저 이거 일단은 저희가 어차피 이제 이 단체를 설립하고 할 때는 뭐 영리 목적보다는 비영리 기반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당연히 연구도 있겠지만 지역사회 이제 교육, 유소년 교육 부분도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유소년 단계부터 이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다른 지방에 근무하고 있지만 연구소 일 또한 도맡아 하고 있답니다. 라이다의 접근성, 뭐 무인 장비에 필요한, 그리고 뭐 센서들의 종류, 그럼 이제 어떻게 설계를 했을 때 어떻게 가공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그 회의를 하면서 발표를 하게끔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바쁜 가운데 다들 업체 대표들이고 한 가정의 가장들인데 다들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들 많이 생각을 해주는 게 고맙죠, 제 입장에서는. 다음 날 아침 노훈 씨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원주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모양인데요.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2의 직장을 가고 있습니다. 제2의 직장이요? 네네. 부지런히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학교인데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들을 늘 알려주고 싶었기에 이 수업은 항상 기다려진다는 노은 씨. 정보통신과 학생들에게 무인통신, 제작 수업 등에 대한 수업을 진행 중이랍니다.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심정지 상태가 됐어. 그러면은 119에 신고를 하면은 뭐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뭐 15분에서 20분 소요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응급상에서 바로 드론을 띄워서 이송을 하면 거의 크게는 한 10분의 1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이런 AD 장비를 환자가 있는 곳까지 빠르게 연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쉽게 주위에서 뭐 하시는 분이 많다던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았다면 뭐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었겠죠. 일단 접근성이 있어야 이게 다양해지니까. 근데 접근성조차 힘들었으니까 다양성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분명히 나눠줄 거다. 또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배우고 싶은 이들이 자신을 찾아준다는 건 그저 감사할 따름이랍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기쁨이 크다는 노은 씨.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걸 시도하며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그는 사실 대기업 계열 광고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항공일을 다시 시작한 건 30살 무렵. 혹시 아내와 가족의 반대는 없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안 될 거니까 이렇게 됐나 봐요. 그게 만약에 가능했었으면 아마 지금도 무언가를 계속 그쪽에서 안착하고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근데 그 뭐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남이 하는데 내가 그걸 왜 못하지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와이프한테는 참 되게 미안하죠, 사실적으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항상 고맙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잠깐만. 네. 자신을 믿어준 아내에게 항상 고맙다는 노은 씨. 항상 고맙죠. 고맙고 그게 무엇보다 그 마음이 되게 여린 성격인데 그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힘들어 하기는 하는데 아이들도 잘 커주고 성장해주고 착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신랑이 잘 되기를 항상 바라니까. 오늘도 부지런한 하루를 보낸 그를 응원하기 위해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빗길을 뚫고 나타난 건 바로 가수 정호철 씨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원조에서 활동하는 가수 정호철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곽노훈이라고 합니다. 아, 실례지만 제가 호칭을 어떻게 뭐 호칭은 편하게 하세요. 뭐 이름 노훈이 형님. 네네. 형님이라고 네네. 이렇게 호칭을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네. 이렇게 구매하시게 되셨는지. 구매라기보다는 제가 직접 설계를 하거나 또 응용을 해서 만들거나. 직접 만드신다고요? 네, 와. 그렇죠. 네. 진짜 정말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사실 저도 이런 것 쪽에 관심이 좀 있어요. 이거랑은 좀 다른데. 네. 항공모함 모빌 같은 디오라마. 예, 네, 그거 네, 너무 그렇죠. 고가라서 네, 구매하기 네. 힘들어서 원조에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게 저도 원조에서 활동하지만 너무 좀 네. 감격스럽습니다. 자주 뵈면 좋겠네요. 네. 네, 이제 형님께서 네. 하늘을 날고 싶은 네. 남자라고 제가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또 이제 네. 비상하실 수 있게 네. 제가 그렇게 네. 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노래들을 좀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네. 그럼 노래 감사합니다.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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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 하늘로 노을은 지고 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를 다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또 한 번 불러보네 소리쳐 불러도 늘어고 부서져 돌아오는 너의 이름 이제 더 견딜 힘조차 없게 날 버려두고 가지 사랑하는 날 떠나가는 날 하늘도 슬퍼서 울어준 날 빗속에 떠날 나였음을 넌 알고 있는 듯이 비가 오는 날엔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비 내린 하늘은 왜 그리 날 슬프게 해 흩어진 내 눈물로 널 잊고 싶은데 노은 씨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되게 예쁜 편지가 하나 저한테 왔어요. 요거를 제가 먼저 네. 읽어드리고 노래를 시작할게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굴까요? 나의 평생 친구이자 영원한 내 편 신랑에게. 편지 깜짝 놀랐지? 평소에 살가운 표현도 잘 못하는 아내이니 어색한 호칭은 접어두고 늘 부르던 대로 오빠라고 할게. 오빠, 우린 아직도 밥 먹을 때나 걸으며 운동할 때, 차 안이나 어디서든 보기만 하면 할 말이 그렇게도 많은데 벌써 20년째 희로애락을 같이 즐기고 있는 부부라며
문득문득 감탄하기도 하지. 우린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너무 오래 같이 했다고 때때로 농담 삼아 말하지만 사실 우린 서로의 표정과 눈빛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금방 알아채고 염려하고 도우는 인생의 동반자라는 거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오빠는 내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면 짠 하고 나타나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거나 대신 들어주기도 하는 듬직한 사람이야. 오빠만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짐이 있는데도 항상 나와 우리 아이들이 먼저인 가장이기에 그 마음이 늘 고마워. 항상 나의 옆에서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 더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고 내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오빠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오빠, 그동안 참 힘겹게 지금까지 오느라 너무나 수고했어. 오빠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묵묵히 해야 할 일 해나가고 남들보다 늦어지고 일이 틀어져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공부해 나아가는 오빠를 볼 때마다 참 안쓰럽고 속상할 때도 많지만 나는 그런 오빠가 항상 존경스럽고 우리 아이들의 아빠라서 너무나 자랑스러워. 오빠, 우리 부부 끝까지 지금처럼 사랑하고 건강하자.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멋진 부모가 되자.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했어. 나와 아이들이 아빠를 믿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결국 꿈을 이루게 될 광노은 화이팅!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형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들으셨는데 네. 소감 한 번만. 네. 그러게요. 항상 많이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믿어주고 의지해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단 하나의 사람이니까 너무 행복하죠. 이번엔 아내의 신청곡이 불려질 차례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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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그에게 하늘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하늘이란 제 눈과 같죠. 하늘을 볼 때 마음이 제일 편하니까.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하늘에 펼쳐지길 늘 응원하겠습니다.